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테크 리뷰가 아니라 제가 5개월 전에 당했던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돈은 받았는지, 혹은 뭐 본인 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걸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 제가 많은 걸 했습니다. 뭐 호날두한테 사기도 당했지만 뭐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고요.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경험에서 의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직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좀 힘들다면 안전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돈을 직접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서 뭐 네이버 페이 뭐 이런 방식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수료도 뭐 몇 프로 정도니까 뭐 적은 비용으로 그나마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직거래를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을 때 낚싯대를 산 아저씨가 왔었어요. 같이 신고하러. 장난감 낚싯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저처럼 사기를 당하셨잖아요. 당하신 분들은 멘탈을 부여잡으시고요. 돈은 이미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증거를 수집하고요.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라든지 뭐 통장 입금 내역 그런 것들을 캡처해 둡니다. 네, 그걸 들고 경찰서에 가시면 신고 접수가 되고요. 경찰이 수사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맞다, 뭐 범죄자를 찾을 경우에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 쪽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럼 검찰 쪽에서 사건 번호 같은 걸 보내주고요. 이 사람을 불러서 뭐 수사도 하고 돈을 갚을 건지 그런 것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사기를 쳤는데 부모님이 돈을 갚아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좋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웬만하면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는 생계형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쪽 저쪽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과정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건 형사상 사건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범죄자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겁니다. 보통 초범이면 집행유예, 뭐 벌금형 이 정도로 가벼운 판결을 내리고요. 법원에서 돈을 갚아라 뭐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꾼들은 돈을 가지고 뭐 간단하게 벌금만 내고 그 돈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최소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바로 판결을 내려주면 좋을 텐데 개인이 직접 또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개인분들이 법적인 절차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뭐 비용도 들어가고 또 잘 모르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 뭐 모르겠다, 돈은 날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자, 중고나라 사기꾼 잡으러 사기꾼 잡았죠. 네, 사기꾼 소송 걸로 이제 무료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네. 가봅시다. 자, 돈은 받아야죠.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돈을 돌려받는 게 우리는 중요한 목표잖아요. 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이 있기 전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은 조건이 조금 따라요. 먼저 법원 쪽에 전화를 해서 이게 정식 기소인지 약식 기소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저는 피해자니까 약식 기소인지 정식 기소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여쭤보면 직원분들이 알려주시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서식들 중에 배상명령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법원 쪽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배상명령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배상 또 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사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받는 게 가장 좋고요. 저같이 약식 기소로 처리된 분들은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요. 민사소송 방법은 똑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손해배상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형식이 나옵니다. 네. 비어있는 칸들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뭐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뭐 돈을 갚을 때까지 12% 이자율에 맞게 돈을 돌려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인데요, 사기꾼이 미성년자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죠.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조회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식이 있고요. 보통 핸드폰 번호라든지 계좌번호는 아니까 그걸 토대로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소송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민사라든지 배상명령 신청을 완료를 하시면 돈을 바로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재산 조회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기꾼이 돈이 얼마 있는지 그런 걸 조회해서 돈이 있으면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은행이라든지 금융거래 카드 같은 걸 쓰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 피 같은 돈을 그냥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저는 끝까지 돈을 받아낼 거고요. 돈을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그래도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